자, 교과서 98페이지 시작합니다. 방어작용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작용하는지 한번 볼 건데, 내 몸에 이물질이나 병원체가 들어올 때 얘로부터 막는 작용을 우리가 방어작용이라고 설명했잖아요. 다른 말로 이 방어작용을 면역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는 면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방어작용에는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선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방어작용이에요. 선천성 면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특이적 반응은 후천성 면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면역은 결국은 이러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내 몸을 방어하는 작용인데, 광범위하게 이러한 여러 가지 이물질에 대해서 신속하게 얘가 누군지 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서 뭐 나를 알고 적을 알며 100번 싸워도 뭐 항상 승리한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이물질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면 내가 이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물질을 파악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내가 이물질을 파악하는 동안에 나는 이물질이 혈액을 따라 온몸에 퍼져버리면 나는 이미 내 몸은 병에 노출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물질이 어떤 아이인지 특성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러한 면역세포들이 얘가 누군지 모르게 그냥 덮어놓고 일단은 제거하는 게 비특이적 스페시픽하지 않다는 거예요. 방어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차적으로 얘가 최전방에서 막아주면 2차적으로 다른 아이 특공대들이 이제 그럼 얘가 누구야? 얘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하면 얘를 제거할 수 있겠다. 어떤 특정 어떤 이물질에 대해서 좀 느리긴 하지만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얘를 제거하는 반응을 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비특이적 방어작용은 얘 나한테 들어온 이물질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파악하지 않고 일단 다양한 종류의 이러한 이물질을 신속하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면역세포들에 의해서 제거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물질이 내 피부를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오지 않게 가장 바깥쪽에서 막아주는 게 가장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비특이적 방법에는 외부 방어, 얘네가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게 외부 방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방어선을 뚫고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내부 방어를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외부 방어 같은 경우는 가장 최전방에서 이물질을 차단하는 게 뭐예요? 피부 장벽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막는 장벽 역할을 하기 위해서 피지라든가 땀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피지 같은 경우에는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들을 분비를 하는데, 얘는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효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세균이 내 피부에 있는 데에 닿으면 이러한 라이소자임 같은 것들을 이렇게 분비를 하면서 제거를 하거나, 내지는 피지 같은 경우도 pH가 한 3에서 5 정도의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세균의 생존 자체를 좀 더 불리하게 만드는 이러한 작용, 그 다음에 두꺼운 피부를 통해서 혈관은 피부 가장 바깥쪽이 표피, 그 안쪽이 진피, 그 아래쪽이 혈관이에요. 그래서 때를 박박 미는데 빨갈 때까지 미는 거는 표피 다 벗겨나가고 진피도 노출되고 혈관이 보이는 거거든요. 혈액을 따라 이제 이물질이 들어와 버리면 온몸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피부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내 온몸 이 피부로 둘러싸여 있진 않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
것들은 어떤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죠. 우리가 점막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점막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뭐 소화기라든가 호흡기라든가 비뇨기 같은 경우는 점막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피부보다 약한 방어막이 쌓여있기 때문에 점액 같은 어떤 특정한 물질들을 분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침이나 눈물이나 뭐 이런 소화액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분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러한 물질들에는 이러한 세균들을 죽이는 물질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위산이라든가 아니면 침이나 눈물에도 라이소자임 같은 물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점막에는 섬모가 있어서 액 해서 바깥쪽으로 외부로 빼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외부 방어를 뚫고 내 몸으로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 일단은 얘를 파악하기 전에 얘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어나는 일련의 반응들이 식균작용이라든가 염증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연 살생세포에 의해서 뭐 일어나는 이러한 항미생 단백질 같은 것들에 의해서 제거되는 반응을 내부 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염증 반응이나 식균작용 같은 경우도 나한테 들어온 이물질이 누군지 파악해서 이 이물질에 대해서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일단 들어온 애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신속하게 얘를 제거하는 반응이 일어나니까 얘도 선천성 면역이나 비특이적 면역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염증 반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병원균, 그러니까 어떤 이물질이 내 점막이나 피부 1차 외부 방어선을 뚫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내부 방어가 시작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로부터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는 어떤 선천성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세포들이 나오거든요. 내 몸에서 면역 관계된 이러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일련의 일들을 하는 세포들을 통틀어서 백혈구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백혈구가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서 림프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비만세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대식세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뭐 자연 살생세포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제 대학 수준으로 가면 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 그러니까 분류가 될 뿐이지 그냥 일종의 백혈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내 몸에서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세포들이구나 정도 생각을 하시고, 이제 여기 요 교과서에 나오는 세포 정도 이름 정도까지는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그림을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염증 반응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가시에 찔렸어요. 그러면 이 피부라고 하는 외부 방어벽이 뚫려버렸죠. 그런데 이 가시로부터 가시에 붙어있는 이물질들이 내 세포 속으로 침투해서 들어와서 초록색이 병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피부에는 나한테 내가 병원체에 노출됐는지 안 노출됐는지를 이렇게 뭔가 감시하고 있는 백혈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백혈구의 이름이 비만세포예요. 실제로 주변 세포를 뚱뚱하게 만든다고 해서 마스트살 비만세포라고 얘기를 한대요. 비만세포에서는 어떤 물질을 분비하냐면, 이 물질이 들어왔다라는 거를 감지하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손상된 조직에 분비를 해요. 이런 물질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비만세포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되면 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에 의해서 일련의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히스타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일단은 이물질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러한 면역세포들도 마찬가지로 혈액을 따라 움직이고 있으니까 혈액의 양을 충분히 이렇게 혈류량을 증가시켜줘야 돼. 내가 감염된 곳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히스타민이 하는 첫 번째 역할은 이 감염세포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혈액을 여기로 모아주면 돼요. 그런데 모세혈관은 한 층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혈액이 모이면서 뚱뚱해지니까 이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틈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 틈으로 인해 백혈구가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백혈구는 뭐 하냐면 식세포, 세균을 잡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 대식세포라고 하는 일종의 백혈구가 있는데, 얘가 하는 역할도 마찬가지로 식균 자궁, 세균을 먹고, 얘는 하나 더해요. 세균을 먹고 남은 껍질을 자기 세포에 노출시켜서 나 지금 이 아이한테 감염됐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서 도와줘라고 하는, 얘를 특이적으로 죽이는 다른 이제 림프 같은 세포들에게 알리는 역할까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비특이적 면역 반응이어서 알리기 전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염증 반응은 사실은 비만 세포가 분비하는 히스타민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방어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름이 생기는 거 염증이 생겼다라고 얘기하죠. 이 고름은 백혈구가 이런 병원치하고 싸우는, 장렬히 싸우고 남은 죽은 백혈구나 기타 잔재들을 우리가 염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러한 히스타민이 이렇게 모세혈관 확장시키면서 혈류량이 증가하니까 여기가 빨갛게 부오르는 거죠. 발적.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대사작용에 의해서 얘들을 제거하고 있으니까 열이 나죠. 발열. 그 다음에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표피, 진피, 그 다음 모세혈관 여기 아래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모세혈관이 퉁퉁하게 부으면서 신경을 누르죠. 그러니까 통증이 생기죠.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종이라든가 발적, 그 다음에 발열, 통증, 이런 일련의 어떤 반응들이 수반되는 것을 우리는 염증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특이적 반응에서 염증 반응은 비만세포나 대식세포나 백혈구 같은 것들이 관여한다.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거는 비만세포에서 분비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들이구나.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이제 대식세포가 뭐를 먹었어요? 병원체를 먹고 자기 세포 껍질에 나 지금 이 아이한테 노출됐어. 너희들이 도와줘 라고 해서 이제 이 아이를 파악하라고 하는 특공부대를 보내게 되는 거고, 이 특공부대를 우리는 항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특이적 면역 반응은 후천적으로 이미 내가 어떤 특정한 이물질에 노출될 때 이 이물질을 파악해서 이 이물질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특이적 스페시픽하게 얘를 죽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했는지 모르겠네요. 선천성 면역 반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성 면역 반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때 특이적 방어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백혈구를 뭐라고 하냐면 림프구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때 내 몸에서 적혈구나 백혈구나 혈소판 같은 이러한 혈액을 구성하는 세포들을 만드는 곳은 어디냐면 골수예요. 뼈를 채우고 있는 어떤 부드러운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백혈병 걸렸을 때 골수 이식해야 된다 검사하고 이런 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 같네요. 골수에는 뭐가 있냐면 조혈모세포라는 건 뭐냐면 혈액을 만드는 엄마 세포예요. 그러니까 이 조혈모세포가 분화가 되면서 적혈구나 백혈구나 혈소판 같은 것들로 된다는 거. 분화가 된다는 거는 디퍼런시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특정한 기능을 갖게 달라진다는 거를 우리는 분화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림프구는 골수에서 일단은 만들어지는데 성숙하는 장소에 따라서 비림프구라든가 T림프구로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골수 우리가 본매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본매로에서 만들어졌는데 본매로에서 골수에서 성숙한 림프구를 비림프구라고 하고, 골수에서 본매로에서 둘 다 만들어지긴 해요. 조혈모세포가 골수에 있으니까. 그런데 성숙은 타이머스, 여기가 어디냐면 흉선, 가슴샘이라고 하거든요. 이 타이머스에서 성숙한 림프구를 T림프구라고 해요. 그래서 둘 다 골수에서 생성됐는데 골수에서 성숙하면 비림프구, 가슴샘에서 성숙하면 T림프구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죠? 그
그 다음에 이걸 왜 했냐면 이러한 림프구라고 하는 거는 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하는 애들, 그러니까 이물질에 내가 노출되었을 때 좀 느리긴 하지만 이 이물질을 파악해서 이 이물질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어떤 얘를 방어작용을 일으키는 백혈구를 림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내 몸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린 얘를 병원체라고 하잖아요. 이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항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원은 내 세포가 아닌 비자기 세포를 항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 모든 세포들은 다 내 세포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명찰이 없는 애가 나한테 노출되면 나는 얘를 항원으로 생각을 하고 공격해요. 근데 뭐 자가면역 질환 뒤에서 하겠지만 얘는 내 세포인데 내 세포를 자기 세포를 항원으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이런 병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무섭죠. 네, 항원항체 반응을 할게요. 항원이라고 하는 거는 비자기 세포 외부에서 침입한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침입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 만들어진 군대를 항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 얘는 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항원이 들어올 때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항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체가 하는 역할은 항원을 직접 공격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항원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항원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항체라고 하는 애가 항원들이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얘 잡았으니까 대식세포야, 아니면 다른 백혈구야, 와서 얘 좀 먹어버려 라고 해서 얘를 잡아주는 역할, 비겁한 역할을 하는 게 항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항원항체 반응이라고 하는데, 항원항체 반응은 굉장히 특이적인 반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항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 세포가 아닌 비자기 세포잖아요. 그러면 내 명찰이 아닌 다른 명찰을 달고 있는데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항원의 구조는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이물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항원이 이렇게 생겼으면 내 몸에서는 이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본 다음에 후천적으로 얘에 맞게 항체를 만들어요. 그러면 얘랑 결합할 수 있는 이렇게 생긴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을 무력화시키겠죠. 항원이 좀 더 큰 개념이면 항체는 좀 더 작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번에는 나한테 들어온 물질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항체는 얘랑 반응할 수가 없죠. 얘를 잡기 위해서는 얘랑 구조가 맞는 또 다른 항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원항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특이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이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특이적 면역 반응은 항원에 노출된 다음에 후천적으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항체의 구조를 보면 여기 부분은 모두 다 거의 다 똑같이 생겼고, 여기 항원이 결합하는 부위만 굉장히 특이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항체를 만드는 게 특이적 면역 반응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특이적 면역 반응은 다시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반응으로 나누는데,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면역 반응이 세포성 면역이에요. 주로 누가 관여하냐면 세포 독성 T림프구가 관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체액성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항체가 항원을 무력화시켜서 항원을 제거하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들을 체액성 면역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 항원의 개념이 좀 더 큰 개념이고 항체의 개념이 좀 더 작은 단백질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혈액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 아래 가라앉는 성분을 혈구 성분이고 위에 뜬 성분, 물 성분을 혈장 성분이라고 얘기를 아마 언젠가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혈구에는 백혈구나 적혈구나 혈소판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고, 나머지 이제 면역 글로불린 같은 단백질이나
아니면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이나 기타 작은 단백질 성분이 물하고 섞여졌을 때 얘를 혈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과서에 어디서 나온 것 같긴 한데 여기 보면 혈청하고 혈장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인비보라고 해서 생체 내에서는 얘를 혈장이라는 개념을 쓰고 시험관에서 바꿔줄 때는 인비트로에서는 우리가 혈청이라는 개념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혈장에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내 혈액이 공기에 노출이 되면 혈액이 굳어버려요. 그래서 혈액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는데 내가 실험실 조건 하에서는 이 혈액이 굳으면 안 되니까 이러한 혈액 응고에 관한 단백질을 빼준 성분, 나머지 성분을 혈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혈액의 물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항체는 어디에 있냐면 혈구같이 큰 성분이 아니니까 이런 혈액의 물 성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체를 만드는 면역은 체액의 항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혈장 성분이나 혈청 성분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안 됐으면 다시 한번 교과서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포성 면역과 치액성 면역은 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죽이냐, 감염된 세포를, 아니면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을 무력화시켜서 죽이냐, 이 차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항체는 체액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체액성 면역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네요.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1차 면역과 2차 면역의 차이는 내가 항원에 제일 처음 최초로 노출됐을 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이 1차 면역이고 똑같은 항원에 또다시 노출됐을 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2차 면역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항원에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 특이적 면역 반응이 이제 이 항원이 어떤 거에 따라서 굉장히 특이적으로 죽이는 후천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후천성 면역 반응의 핵심은 림프구가 관여하는 거고 림프구의 종류에는 B림프구라는 애도 있었고 T림프구라는 애도 있었죠. 둘 다 골수에서 생성되지만 성숙도 골수에서 하며 B림프구, 성숙은 흉선에서 가슴샘에서 하며 T림프구라고 이름을 붙여줬던 것 같네요. 항원에 노출이 되면 이러한 림프구들이 분열을 하는 거예요. 분열을 하면서 서로 역할을 다르게 분화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항원에 노출되면 먼저 T림프구들이 분열을 하면서 분화가 되는데 보조 T림프구라든가 세포 독성 T림프구로 분화가 되거든요. 일단 항원에 노출되면 이제 1차적으로 선천성 면역 반응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나 식균 작용이 일어나죠. 그럼 염증 반응에서 생각나요? 비만세포가 감지하고 있다가 히스타민을 분비하면 1년에 히스타민에 의해서 혈관이 확장되고 백혈구나 이런 아이들이 모세혈관 사이에서 손상된 조직으로 빠져나오죠. 이 중에서 이제 대식세포라고 하는 애도 있었고 얘가 식균작용을 해서 이물질을 먹고 남은 찌꺼기를 자기 세포의 명찰에 노출돼서 내가 이 세포에 노출됐다는 걸 알려주죠. 다른 말로 항원을 인식하거나 아니면 항원을 제시해준다, 알려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항원을 제시하는 세포는 누구예요? 대식세포예요. 항원에 노출됐을 때 특이적인 면역 반응의 제일 첫 단계는 대식세포가 항원을 먹고 항원의 조각을 제시해주는 거예요. 미안해요. 항원을 인식하는 애는 대식세포가 아니라 항원을 제시하는 세포가 대식세포죠. 그러면 누가 인식하냐면 T림프구의 종류에는 보조 T림프구랑 세포 독성 T림프구로 나누거든요. 보조 T림프구는 말 그대로 헬퍼 T세포야. 그러니까 뭐냐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도록 여기저기 알리고 다니는 도와주는 T세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세포 독성 T림프구는 말 그대로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의 독성 직접 공격해서 죽이는 거를 세포 독성 T림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첫 번째, 내가 항원에 노출됐을 때 특이적 면역 반응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대식세포가 항원을 먹고 항원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인식하는 세포는 헬퍼 T세포라고 해서 보조 T세포가 얘를 인식해요. 얘를 인식해서 세포 독성 T림프구하고 B림프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활성화시킨다는 거는. 그럼 보조 T림프구가
세포가 세포 독성 T림프에게 나 지금 이 항원에 노출됐어. 어떻게 좀 해봐 라고 하면 이 세포 독성 T림프들이 더더욱 분열을 해서 숫자가 많아지면서 감염된 세포를 공격해서 얘 세포를 터뜨려서 죽여버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공격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비림프구에게도 알려주면 비림프구는 분열을 하죠. 수백 개의 비림프구로 분열을 하면서 이 중에 일부는 뭐가 되냐면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는 거고 거의 대부분은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는 거고 이 중에 일부는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는 거예요. 형질세포는 분화가 된다는 거는 각각 서로 다른 기능을 갖게 디퍼런시에이션 된다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형질세포가 하는 일은 항체를 만드는 세포예요. 그러니까 비림프구가 분열해서 일부는 항체를 만들고 이 항체를 만드는 세포를 형질세포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또 일부는 나중에 내가 지금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지만 내 몸이 엄청나게 위급한 상황에 노출돼서 질병에 걸릴 뻔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이 물질을 특이적으로 죽이는 건데 후천성 면역 반응은 그러니까 특이적 면역 반응은 좀 느린 반응이에요. 얘가 항원은 누군지 파악해야 되고 항원을 대식세포가 먹고 알려주면 비림프구가 분열하고 T림프구가 분열해서 세포 독성 T림프구에게 알리면 세포 독성 T림프구가 분열하고 감염된 세포를 찾아가서 공격하고 그러니까 말은 쉽지만 엄청난 시간도 걸리고 엄청난 다양한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지 않은 다양한 단계들이 또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비림프구도 분열을 하고 이 중에 일부는 분화하고 분열해서 분화하는 것도 또 1년의 단계가 필요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또 똑같은 애한테 노출되면 이 일을 다 스킵하고 싶어. 그래서 너는 이 아이를 한번 기억하고 있어. 내가 한 번은 당했지만 똑같은 애한테 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얘를 제거해버리자라고 해서 얘를 기억하게 하는 세포를 기억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림프구가 형질세포하고 기억세포로 분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1차 면역 반응, 내가 이 항원에 처음 노출되게 됐을 때 세포성 면역과 T핵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더라. 이때 세포성 면역은 누구에서 일어나냐라고 하면 세포 독성 T림프구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되고 T핵성 면역 반응은 비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됐을 때 형질세포가 만드는 항체가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거. 항원을 잡아두면 얘를 이제 대식세포나 다른 백혈구가 와서 잡아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보면 내가 만약에 항원 X에 처음 노출됐어. 그럼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럼 1차 면역 반응의 첫 번째는 대식세포가 항원을 제시하겠죠. 항원 X를 제시하면 보조 T림프구가 세포 독성 T림프구를 막 깨우면서 감염된 세포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 감염된 세포뿐만 아니라 다른 세포들도 이제 감염이 될 거니까 항체를 만들어서 이 세포들을 무력화시켜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림프구를 또 활성화시키면 비림프구가 분열하면서 형질세포하고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는 거죠. 형질세포는 항체를 만들고 기억세포들이 이 상황에서 만들어지겠죠. 이때 항원 X에 대한 기억세포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1년의 잠복기가 필요해요. 얘를 인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항체의 양도 많이 생산할 수는 없어요. 처음 노출됐을 때는. 그 다음에 형질세포하고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는데 형질세포 같은 경우는 수명이 수일이에요. 수일 내에 이제 형질세포는 없어지게 되고 기억세포는 수명이 한 수십 년까지도 간다고 해요. 물론 항원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한번 내가 항원에 노출됐을 때 똑같은 애한테 또 노출되게 되면 기억세포는 이미 내 수명이 수십 년밖에 어차피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세포가 이미 존재하게 되는 거고 이제 2차 면역 반응은 똑같은 애한테 또 노출됐을 때 항원 X 내가 2차로 노출됐을 때는 이 지금 항원을 제시하고 뭐 비림프구를 활성화시키고 얘가 뭐 형제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하고 이 과정이 다 스킵되고 기억세포가 곧장 뭘로 분화가 되냐면
형질세포로 분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형질세포는 뭐 할 수 있는 애예요?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애겠죠. 그래서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이때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될 때는 훨씬 분열 속도가 빠르고 훨씬 많은 형질세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다량의 항체가 동시에 만들어지고, 여기 보면 잠복기가 없죠. 잠복기가 없이 짧은 시간 안에 항체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나는 병에 걸릴 확률이 훅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항원 X에 대한 항체가 훨씬 더 많은 양이 만들어지고 훨씬 더 강력한, 그러니까 짧은 속도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항원 Y는 내가 처음 침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대시세포가 항원 Y를 먹고 제시해주면 이제 보조 T림프구가 이 항원을 인식하고 활성화시키죠. 세포독성 T림프구를 활성화시켜서 세포성 면역도 일어나고 B림프구를 활성화시키면 B림프구가 분열하면서 형질세포하고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는 거죠. 형질세포는 다시 항원 Y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1차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잠복기가 있죠. 시간 좀 걸리죠. 그 다음에 항체의 생산량도 많지 않죠. 이해가 됐나요? 우리가 뒤에 보면 백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백신의 목적은 병의 예방이에요. 그러니까 백신은 독성이 제거되거나 독성이 약화된 항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 몸에서 항체를 만들 때는 항원의 모양을 보고 이 모양하고 결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용체하고 어떤 물질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 모양에 막 결합할 수 있는, 이 모양을 보고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요. 그러면 항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껍질을 파악해서 여기랑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데, 이 모양은 똑같이 하고 여기에는 독성은 제거되거나 아주 약화시킨 애를 가지고 백신을 만들어 놓으면 내 몸에서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긴 하지만 얘는 이미 독성을 제거시켰거나 독성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나는 실제로 병에 걸리지는 않지만 1차 면역 반응이 진행돼서 항원을 제시를 시켜주고, 얘가 이제 세포성 면역과 T핵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형질세포에 의해서 항체가 만들어지고 일부는, 그러니까 B림프가 형질세포를 만들고 일부는 기억세포로 분화가 되죠. 형질세포는 수명이 짧으니까 없어지겠지만 기억세포는 내 몸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긴 항원이 진짜 침입하게 되면 나는 이미 기억세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기억세포가 바로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고 형질세포는 항체를 빠른 속도로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병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미 병에 노출됐어. 그러면 백신을 맞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죠. 백신은 내가 항원에 노출되기 전에 미리 약화된 항원을 맞아서 기억세포를 형성해 놓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미 병에 걸려버렸어. 그러면 백신은 아무 의미가 없죠. 이번엔 뭘 넣어줘야 돼요? 이 항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를 직접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은 이미 뭐가 형성됐어요? 1차 면역 반응이 진행됐기 때문에 항체가 형성됐죠.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의 항체를 뽑아서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에 넣어주는 게 병의 치료인 거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면역 혈청 주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체를 넣어주는 거죠. 면역 혈청 주사는 치료가 목적인 거고, 왜 코로나 우리가 백신 못 만들어서 면역 혈청 이런 거 연구한다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코로나19에 걸려서 이 병으로부터 나은 사람의 몸에는 일시적으로 항체가 형성되어 있겠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게 면역 혈청 주사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어갈게요. 나머지 이제 뭐가 남았냐면 뒤에 면역 관련 질병하고 혈액형이 나왔는데 이건 선생님이 일요일 저녁에 다시 올려주도록 할게요.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 다시 올려주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